안녕하십니까. 자, 각 유별 저장 취급의 이제 공통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좀 단순히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인류위험물 특징이 뭐였습니까? 산화성 고체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 보통 괄호하고 여기 들어가는 말을 물어봅니다. 뭐와의 접촉을 하면 안 됩니까?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하는 한편, 자, 어떤 물질, 무슨 물질의 과산화 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까?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 물, 무기 과산화 물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왜죠? 산소를 방출하고 발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쪽은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류는 가연성 고체로 뭐 만나면 안 됩니까? 특히나 산화제와 이제 같이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괄호하고 물어보면 산화제 골라줄 수 있겠죠.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을 막아야 되죠. 자, 그리고 철, 금속분, 마그네슘은 뭐 만나면 안 됩니까? 물 또는 산 만나면 안 되죠. 왜죠?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 삼류, 자연 발화성 물질은 뭐 만나면 안 됩니까? 불 만나면 안 되고 공기와 만나게 하면 안 되죠. 금수성 물질은 물과 만나면 안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 특징을 잘 생각하면 이쪽 부분은 그냥 다 자동으로 이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류는 기름이죠. 불티, 불꽃, 고온체와 만나면 안 되고 함부로 증기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오류, 자기 반응성 물질, 폭발물이죠. 자,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해서도 안 되고 마찰도 하면 안 되겠죠. 육류 위험물, 가연물과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은. 자, 뭐는 가연물과의 접촉,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됩니까? 제 육류 위험물이죠. 자, 저장의 기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전체 별표 5개를 해주시고 이 키포인트를 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옥 내외 저장소에서 유배를 달리하는 위험물을 원래 같이 저장하면 안 됩니다. 같은 유는 같은 유끼리 저장해야 되는데, 자, 1m 이상 간격을 두고 아래 유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1m 이상 간격을 두면 이제 원래 다른 유해는 저장하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게 있습니다. 같이 저장 가능하다. 1류에서 무게 과산화물 제외와 5류는 저장 가능합니다.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1류와 6류. 1류와 6류는 이제 같은 성질을 띠고 있죠. 그래서 둘 다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류와 3류 중에서 황린만 자연 발화성 이제 물질인데 그냥 황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류 중에서 1류와 3류 중에서 황린은 같이 저장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암기해 주시면 나머지 것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2류의 인화성 고체와 사류. 사류도 인화성 액체죠. 그래서 1류와 이제 6류가 같이 저장 가능한 이유처럼 2류의 인화성 고체와 4류의 인화성 액체는 같은 성질을 띠기 때문에 같이 저장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5번,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3류 위험물 중 알킬 알루미늄 등과 4류 위험물에서 이러한 성분을 함유한 것. 자, 4류에서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것과 5류의 유기과산화물. 한마디로 같은 성질을 띠는 것들은 같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가 되죠. 같은 성질, 얘네도 같은 성질.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잘 좀 보면 되겠네요. 자, 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 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이제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아니한다. 자, 한마디로 뭡니까? 3류 위험물이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죠. 자, 그런데 황린과 나머지 금수성 물질은 같이 저장하면 안 됩니다. 같은 유임에도 불구하고, 자, 같은 3류이지만 함께 저장 불가능. 성질이 달라서 그럽니다. 자, 옥내 저장소에서 동일 품명 위험물이더라도, 자,
자연 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죠? 자, 동일 필명 위험물은 같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위험한 위험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위험하고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자, 지정수량이 몇 배마다? 10배마다 0.3m 이상 간격을 둬야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되게. 원래 같이 저장하나 10배씩 끊어서 간격을 두어서 저장하라는 소리죠. 이게 아니면 그냥 어떻습니까? 다 한꺼번에 적재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험물은 좀 간격을 두고서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옥 내외 저장소에서 저장할 때 높이. 자, 다음 높이를 초과하여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험물은 이제 높이 쌓을 수 있다고 무조건 하늘 끝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쌓을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자, 기계 6, 급악 3, 자, 3, 4, 자, 기계 6, 급악 3이고 나머지는 이제 4m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료 위험물 중에서 3, 4 동식물류, 이 중간이 4 석유류죠. 그래서 자, 4, 4 이렇게 외워주고 기 6,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다 3m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도씨 이하. 수치를 좀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쪽은. 여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알킬 알루미늄 등을 이제 저장, 취급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자, 알킬 알루미늄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엄청 위험한 위험물을 이제 이동 탱크 저장소, 이 차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차에 뭘 비치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 위험한 위험물을 이제 운송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긴급시에 연락처를 이제 갖고 있어야겠죠. 자, 이제 내가 이제 이 물질 이제 화물 받았습니다. 화물 받아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혹시나 긴급시 누구한테 연락할지 연락처를 이제 받아옵니다. 물건 받으면서 연락처 어디로 갈까요? 해서 연락처 받아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위험한 물질이니까 자, 이 응급 조치는 이렇게 사항을 하면 됩니다. 해서 물건 받고서 이 관련된 이제 안전 서류를 받습니다. 자, 그냥 취급하면 될까요? 자연 발화성인데 방호복 입고선 다뤄야겠죠. 그래서 연락처와 서류와 방호복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고무 장갑을 끼고 만져야겠죠. 자,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냥 막 장갑만 끼고 옷만 입고 다룹니까? 어떠한 공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합 공구, 그리고 이제 휴대용 확성기.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근처에 사람이 있습니다. 비키세요, 도망가세요. 잘 안 들릴 거 아닙니까? 목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성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알킬 알루미늄 등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탱크 저장소에서 비치해야 될 물건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비치해야 될 거 뭡니까? 연락처 받고 연락처와 서류를 받고선 어디까지 갖다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방호복이랑 고무 장갑이랑 공구를 챙겨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성기 하나 챙겨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 잘 떠올리시면 외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이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아닌 거 하나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아닌 거 하나는 찾을 수 있겠죠. 이 모습만 잘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5개 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아까 우리 기계로 쌓을 때 6m를 이제 6m까지만 쌓을 수 있죠. 그래서 6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화 프로필렌 디에틸레테르. 자,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물질들은 비점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압력 탱크가 아니기 때문에 비점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탱크가 터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끓어가지고 기화됩니다. 기화되면 부피를 팽창시키죠. 산화 프로필렌의 비점은 34도씨, 디에틸에테르는 34.5도씨입니다. 그래서 딱 34도씨 이하, 33도씨 이하로 하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도씨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아세트 알데히드는 21도씨입니다. 비점이. 그래서 21도씨인데
20도씨 이하로 하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온도계가 오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5도씨 이하로 이제 유지를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빗점만 알고 있으면 쉽죠. 자, 압력 탱크다 라고 할 경우, 자, 압력 탱크면 이 탱크가 어느 정도 이 부피 팽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있죠. 자, 얘네들이 이제 빗점 온도 이상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피 팽창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40도씨 이하로만 유지를 시켜줘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아세트알데히드 등 디에틸 에테르를 이동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자,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자, 5개의 옥내 지하 탱크에 저장하는 거랑 이제 이동 탱크랑은 다르죠. 자, 이동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보통 냉동차라고 하죠. 이 냉동 보냉 장치가 있는 경우는 그냥 빗점 이하로만 유지를 시켜주면 될 겁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떻다? 40도씨 이하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안 터지겠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동 저장 탱크가 압력 탱크이기 때문에 40도씨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면 된다는 점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볼게요. 1m 이상 간격을 두고 유배를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자, 1류, 5류, 1류, 6류죠. 1류에 그냥 1류라고 하면 1류에서 알칼리 금속의 화산화물을 다 포함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안 됩니다. 혹시나 1번에서 1류 위험물 가로치고선 알칼리 금속의 화산화물 제외라고 하면 1번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왜 안 됩니까? 1류와 황리는 가능하죠. 2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와 사료는 가능합니다. 자, 높이입니다. 1석유류는 얼마입니까? 그 밖의 경우라서 3m까지가 되죠. 자, 기계 6m. 기계란 말 안 나와 있죠. 자, 그리고 3, 4 동식물 유류는 얼마입니까? 4m. 얘네들은 여기에도 둘 다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밖의 경우에 들어갑니다. 정답은 3m. 자,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 탱크 아세트알데히드의 온도는 몇 도? 40도씨 이하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